안녕하세요. 인터그레텍 황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솔리드웍스 2019 신기능 소개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솔리드웍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계 솔루션으로 매년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새 버전을 출시와 함께 특정 프로젝트로 다양한 신기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9 신기능 소개는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에 위치한 천문대 망원경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은 이름 그대로 캐나다와 프랑스 그리고 하와이에서 공동으로 설립하여 1979년 개소를 하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새로운 구조가 필요했고 기존 틀 위에 새로운 구조를 솔리드웍스와 함께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솔리드웍스 2019 신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19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신기능 개선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혁신적인 신기능, 그리고 퍼포먼스 향상, 통합 설계 환경, 그리고 세부 사항에 집중입니다. 먼저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그래픽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대형 어셈블리 모드에 대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대형 어셈블리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매끄럽고 유연한 그래픽 성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작하면은 솔리드웍스 2018 버전입니다. 이 예제 대형 어셈블리는 그래픽 동작에 무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형 어셈블리 모드를 활성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대형 어셈블리 모드를 비활성화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약간의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솔리드웍스 2019는 그래픽 성능이 대폭 개선되어서 대형 어셈블리 모드를 활성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동작이 가능합니다. 2018 영상과 비교했을 때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래픽카드 연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픈GL 4.5 이상 지원하는 전문가용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경우 더 확실하게 개선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성능 외에 대규모 설계검토 모드가 개선되어서 이제는 단순히 어셈블리를 리뷰하는 것에서 벗어나 대규모 설계검토 모드에서도 몇 가지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홈 화면에서 최근 문서를 열면 옵션 사항에서 모드를 선택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대규모 설계검토 모드를 선택했을 경우 편집 옵션을 추가되어서 몇 가지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제 어셈블리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과 단면도 기능이 추가되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규모 설계검토 모드에서도 부품 간 거리를 측정한다거나 부품의 단면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품을 숨기거나 다시 표시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경우 부품을 숨긴 상태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앞부분 부품 몇 개를 숨겨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중 필요 없는 부품이 있다면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추가로 부품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제에 기존 펌프 어셈블리를 삭제를 하고 다른 어셈블리를 추가해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이 추가되면 메이트 구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홀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메이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 다른 메이트 조건 구석이 가능하며 빠른 메이트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된 스케치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고 마그네틱 메이트를 이용한 구속도 가능합니다. 미리 마그네틱 메이트 설정이 되어 있는 부품을 삽입해서 간단히 메이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숨긴 부품은 다시 표시하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 솔리드웍스 설정이 적용된 부품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정을 변경해서 대규모 어셈블리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검토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대규모 설계 검토 모드에서도 지원해서 보다 빠르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셈블리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어셈블리에 적용된 툴박스 부품 회전 잠금이나
상태별 그룹 메이트 등이 추가되어 전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딥피처 기능에 새롭게 추가된 실내 딥피처를 이용한다면 부품을 단순화하고 상위 어셈블리의 성능을 높이거나 외부 데이터 유출 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제 어셈블리에는 많은 메이트 구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의 오류와 초과정의 메이트가 보이는데요. 이를 상태별 그룹 메이트로 지정하여 폴더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해결된 메이트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메이트들이 구분하기 쉬워졌습니다. 참조가 누락된 메이트가 있어 편집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누락된 참조면을 다시 생성해주고 추가로 다른 빠진 메이트 참조를 모두 대체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과 정의된 메이트를 기능 억제를 통해서 숨기고 이 중 누락된 메이트를 삭제하여 수정하겠습니다. 또한 이 어셈블리의 툴박스 패스너는 아직 정의되지 않은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9는 동심 메이트 회전 모두 잠글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어서 한 번에 모든 패스너의 회전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옵션 상위도 추가되어서 구몬 가공 마법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고정하는 것에 비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루엣 딥피처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 딥피처의 새로운 옵션으로 형상의 뼈대가 되는 부분을 지오메트리 복사를 통해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을 선택해서 추가를 하면 창이 두 개로 열리면서 동기화되어 단순화 형상과 원본 형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형상별로 그룹을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이때 동일한 부품 선택 옵션을 사용한다면 빠르게 같은 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품의 바디만 따로 선택이 가능해서 그룹을 추가하면 프리뷰 창에서 딥피처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각형 형상 그룹을 추가하겠습니다. 다각형 그룹은 역시 동일한 부품 선택을 통해서 부품들을 선택해서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셈블리의 핵심 부품인 모터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모터 형상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방향 및 끼워 맞춤 옵션을 이용해서 모델을 단순화합니다. 추가로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루엣 딥피처 생성이 완료되면 이를 파트로 저장하고 원본에 링크를 걸 수도 있습니다. 실루엣 딥피처 기능을 이용한다면 복잡한 어셈블리를 단순화해서 상위 어셈블리의 성능을 높이거나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세부 개선사항 및 신기능입니다. 먼저 UI, UX 개선사항입니다. 홈 화면이 개선되어서 유형별 필터링이나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외부 참조 관리가 개선되어서 보다 편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측정 부분도 개선되어 이제 모든 상황에서 측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작 페이지에서 최근 여러 번 문서를 최대 100개까지 확장할 수 있고 검색 기능이 추가되어서 파일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9는 외부 참조 관리자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먼저 참조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처 매니저에서 종속관계를 확인할 때 참조 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설계 부품들은 많은 외부 참조를 포함하기 때문에 서로 복잡한 관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외부 참조 상자는 전체 어셈블리에 대한 참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의도치 않은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상태 및 참조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가 나열되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목록에서 참조를 선택하면 해당 지오메트리가 강조 표시됩니다. 외부 참조를 삭제하고 새로운 참조면에 선택해서 참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 카메라의 플랜지와 몸체 사이의 거리가 최소 50mm 이상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솔리드웍스 2019는
기능 편집을 하는 동안에도 중단 없이 언제든지 측정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플랜지의 두께를 4mm로 변경하겠습니다. 플랜지와 몸체 사이 거리를 다시 측정해보니 51mm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선 사항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파트 부분에서도 몇 가지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멀티바디 파트에서도 간섭 탐지가 가능하고 탭 앤 슬롯에 구멍 오프셋과 코너 유형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룹 연결도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메쉬 데이터 사용성도 개선되어서 부분 필렛이나 못따기, 곡면의 구멍 삭제 등 그리고 투영 곡선 기능이 개선되어서 텍스처를 이용한 지오메트리 생성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멀티바디 파트에서 간섭을 찾으려면 파트를 어셈블리에 배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리드웍스 2019에서는 간섭 탐지 도구를 파트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멀티바디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예제와 같은 용접 구조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와 같은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이루어져 있는 곡면 모델링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곡면 형상은 메쉬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더 쉽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 2019에서는 3MF 파일과 같은 다양한 메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제 슬라이싱 도구를 활용해서 메쉬 바디에 교차 스케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불러온 메쉬를 형상을 확인해 보고 여기에 슬라이스 단면을 통해서 스케치를 생성하겠습니다. 기준 평면과 필요한 요소의 수 그리고 오프셋 간격 등으로 적절한 위치에 단면을 생성합니다. 정확한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된 평면을 위치를 굴곡이 좀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평면을 이동해서 보다 정확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생성된 스케치를 로프트 곡면으로 연결만 하면 복잡한 곡면 모델을 간단히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두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기능을 통해서 하나의 바디를 두 개로 분리하겠습니다. 예제와 같이 로고 삽입이 필요하다면 원하는 위치에 스케치 블록을 삽입해서 스케치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투영 곡선의 양방향 옵션을 이용해서 나누어진 두 바디에 모두 적용하겠습니다. 이처럼 새로 추가된 메쉬 기능을 활용하면 곡면 모델을 더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 예제로 돌아와서 이번엔 버튼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러온 메쉬 데이터에 있던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메쉬 데이터 구멍 역시 솔리드웍스 2019의 구멍 삭제를 통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꾸기가 필요한 구멍의 모서리만 선택을 하면 형상을 보존한 상태로 구멍이 삭제됩니다. 기존에도 곡면 채우기나 바운더리 곡면을 통해서 메꾸는 것이 가능했지만 보다 쉽고 빠르게 메쉬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의 두 부품이 서로 간섭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간섭 탐지를 통해서 간섭 부위를 체크하고 이 부분에 못따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새로운 못따기 옵션으로 부분 모서리 파라미터가 추가되어서 필요한 부분만 쉽게 못따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분 모서리 파라미터 옵션을 활성화하고 끝점을 끌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 됩니다. 간섭이 발생한 부분에만 간단히 못따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잡이 그립 부분 모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곡면 모델에 패턴을 생성하거나 로고를 삽입하는 것은 다소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19의 신기능 3D 텍스처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3D 텍스처 기능을 활용한 몇 가지 예시입니다.
패턴이나 로고 형상을 필요한 면에 이미지 맵을 삽입합니다. 이미지가 삽입되면 표현 편집을 통해서 원하는 크기와 형태, 유형으로 이미지 맵을 조절합니다. 여기서는 투영 유형을 이용해서 손잡이 그립의 미끄럼 방지 패턴을 생성하려 합니다. 사이즈나 각도를 조절해서 이미지를 편집하겠습니다. 이미지 맵 설정이 완료되면 바디 모델에 3D 텍스처를 생성합니다. 이미지 매핑을 이용한 3D 형상이 쉽고 빠르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텍스처 세분화를 통해서 비롯해 오프셋 거리, 최대 요소 크기 등 옵션 값을 조절해서 간단히 공면상의 패턴이나 로고 등의 형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의 향상된 메시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복잡한 공면 모델을 더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9에 도면에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설계도를 보다 신속하게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제거된 단면부 명령이나 구멍 테이블이 추가되었고 BOM표에 미리 보기를 표시할 수 있어서 각 구성 요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제거된 단면 기능을 사용하면 모델의 어느 위치에서든지 두 개의 반대되는 모서리를 선택하면 빠르게 단면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가 높은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공차가 중요합니다. 이제 공차 치수에 ISO 공차 기호 및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선택한 다음 속성에서 공차 변경자 부분에 지정된 제한이나 일반 옵션을 사용해서 수정 기호 및 텍스트를 추가하면 정밀한 제조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됩니다. 또한 홀의 위치나 크기 정보를 구멍 테이블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 2019에서는 태그 순서를 줄어든 공구 경로 옵션으로 제조 관점에서 모든 홀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로 설정하거나 방사형 옵션을 통해서 홀의 태그 순서를 원점 기준 반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그 유형을 수동으로 편집하거나 개별 홀의 접두를 지정해서 작성할 수 있고 동일한 크기의 유형을 한 번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뷰에 자동 업데이트에서 제외 옵션이 추가되어 파트에서 수정이 있더라도 뷰 업데이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제 파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 플랜지 두께를 7에서 13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도면으로 돌아오면 도면 뷰에는 주황색 경계 상자로 표시되고 아직 업데이트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뷰 업데이트를 통해서 간단히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직접 구성 가능한 BOM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정보 외에 추가로 파트 미리 보기가 표시되어서 부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리드웍스 도면에서 뿐만 아니라 엑셀 형식으로 내보내기 할 때에도 미리 보기를 포함할 수 있어서 정보 공유 시 쉽고 빠르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 2019의 용접 구조물은 복잡한 구조를 쉽고 빠르게 작성하기 위해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소 복잡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설계하는 것은 많은 프로세스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19의 새로운 구조 시스템으로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 구조 시스템을 정의하기 위해서 예제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에는 단지 두 가지 돌출 공면과 한 개의 스케치가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구조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기본 멤버를 추가하겠습니다. 기본 멤버는 2D나 3D 스케치, 모서리나 공면 등을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고 지금은 36개의 모서리 선을 모두 경로로 선택해서 프로파일 유형을 설정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프로파일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다시 선택해서 프로파일만 변경하면 됩니다. 스케치선 역시 기본 멤버를 작성하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미리 작성된 스케치를 이용해서 기본 멤버를 추가하여 보관 구조를 정의하겠습니다. 보조 멤버는 작성된 기본 멤버 쌍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지지면을 선택하고 멤버 쌍을 지정합니다. 이때 링크를 통해서 여러 멤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지면과 멤버 쌍에 의해서 보조 멤버가 정의되면 마찬가지로 프로파일을 정의합니다. 아직 코너 유형이 작성되지 않았는데요. 코너 유형은 단순 코너와 복합 코너로 구분되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코너는 코너 처리가 필요한 곳에 점을 선택하고 유형을 지정하면 됩니다. 복합 코너의 경우는 여러 코너를 순서를 정하거나 잘라내기 순서를 변경해서 코너 구성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잘라내기 및 순서를 변경해서 코너 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구조가 완성되면 패턴 등을 이용해서 필요한 곳에 멤버를 추가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관 구조를 원형 패턴을 사용해서 나머지 부분으로 추가하겠습니다. 새로운 구조 시스템은 3D 스케치를 사용하지 않고도 복잡한 구조물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에코시스템, 즉 통합 설계 환경 구축에 관한 신기능과 개선 사항입니다. 이드로잉스는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3D 뷰어 프로그램입니다. 이드로잉스에서 CAD 데이터를 공유하면 공동 작업이 가능하며 새로운 웹 HTML 출력을 사용해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잉스는 성능이 뛰어난 3D CAD 뷰어로 2019 버전은 보다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포함했습니다. 이제 이드로잉스에서 파일 형식에 파라솔리드를 비롯해 솔리드 엣지, JT, NX 등이 추가되어 더 많은 파일 형식이 지원됩니다. 이드로잉스 파일 형식에서도 솔리드웍스 설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웹 HTML 출력을 지원해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브라우저에서도 모델을 확인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분해 도구를 활용하면 어셈블리에 포함된 부품들을 볼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나 표준 보기 등 모델 표시 도구들을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면 보기를 통해서 내부 부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사용한다면 보다 사실적인 형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드로잉스 2019 역시 그래픽 성능이 대폭 개선되어서 2018 버전보다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잉스 2019는 더 많은 CAD 파일 형식을 볼 수 있고 새로운 웹 HTML 출력을 통해서 더 나은 공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능이 향상되어서 대규모 어셈블리를 검토할 때 보다 빠르고 매끄러운 검토가 가능합니다. 솔리드웍스 2019의 트리하우스는 어셈블리 구조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각 마디의 파일 이미지 표시를 제어하거나 사용자 정의 특성을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어서 부품 그래픽 미리 보기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트리하우스 2019는 노드의 파일 이미지 표시 옵션이 추가되어서 어셈블리 구조를 볼 때 미리 보기 이미지 표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끄면 더 많은 내용을 화면 영역에 표시할 수 있어서 대규모 어셈블리를 확인할 때 유용한 옵션입니다. 지금까지 트리하우스는 파일 구조의 각 노드를 이름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트리하우스 2019는 사용 가능한
사용자 정의 속성을 표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어 보다 구분이 유연해졌습니다. 또한 솔리드웍스를 열지 않고 트리하우스에서 직접 사용자 정의 속성을 작성할 수 있어 설계 정보 관리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트리하우스의 엑셀 내보내기 역시 부품 미리 보기를 포함할 수 있어서 어셈블리 정보를 공유할 때 더 확실하게 부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부분 신기능 및 개선 사항으로 비선형 해석의 커넥터 및 접촉 세트를 복사하여 재사용할 수 있고 핀 세트의 경우 최대 10개까지 확장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중 케이스 관리자 성능이 증가해서 원격 하중 전달 방식이 다양해졌고 하중 부여 지점의 결과 내용을 확장해서 더 자세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열 유독 그래픽 시각화 성능이 개선되었으며 단면을 이용해서 공면 파라미터를 바로 생성할 수 있어 별도의 임시 바디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품 탐색기 기능이 확장되어서 2개의 저항 모델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위상 스터디는 최적화 제품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설계자에게 많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존 설계를 최적화해서 중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위상 스터디는 최적화 제품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 설계자에게 많은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설계에는 강성과 무게를 넘어서는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고유 진동수에 의한 설계 실패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19의 위상 스터디에는 진동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고유 진동수 구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일 또는 다중 형상을 지정하고 고유 진동수 범위를 유지하거나 배제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력이나 안전계수 구속 조건을 적용해서 위상 스터디의 결과를 설계 목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제와 같이 최소 주파수 제한을 추가한 결과와 이전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 결과를 솔리드 메시 바디로 직접 내보낼 수 있어서 참조 형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상 스터디를 사용하면 설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이상적인 형상을 찾는 것이 이전보다 쉽고 빠르며 설계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MBD는 설계자와 제조업체가 모델을 통해 중요한 설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입니다. 솔리드웍스 MBD 2019는 판금 주석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굽힘 노트를 전개 공면 보기에서 직접 삽입해 각 굽힘의 위치, 각도, 반경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굽힘 테이블로 각 태그가 지정이 되며 굽힘 정보와 함께 기존 도면과 같은 방식으로 판금 설계를 상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3D 뷰로 캡처해서 다른 구성원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설계를 공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문서 보안입니다. 솔리드웍스 2019에서는 3D PDF를 생성할 때 접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샤프트가 있습니다. 이 예제를 3D PDF로 작성하려 합니다. 템플릿을 선택하고 게시를 하면 3D PDF로 작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서 용도는 설계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픽 데이터만 표시 옵션은 전체 BREP 형상을 포함하지 않고 그래픽 데이터만 문서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 보안 설정은 인쇄 및 복사 편집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PDF 문서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고 모든 보안 설정은 무시할 수 있는 마스터 암호는 문서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PDF 문서는 암호화되어서 암호 없이는 열어볼 수 없고 암호로 열었다 하더라도 미리 설정된 권한에 의해서 인쇄 및 편집, 복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솔리드웍스 MBD 2019에서는 PMI를 재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치수 및 공차 구조를 파생 부품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스펙션이나 솔리드웍스 캠에도 적용이 되며 솔리드웍스 MBD는 문서 작성과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정보 단일 소스를 제공하여 3D 모델을 제조 프로세스의 핵심으로 만듭니다.
솔리드웍스 캠 2019에서 부품 프로그래밍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선박 가공의 경우 새로운 테이퍼 및 넥 옵션이 추가되었고, 향상된 기술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공 전략을 정의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솔리드웍스 캠 2019의 공차 기반 가공은 CNC 프로그램 생성에 필요한 시간이 줄고 공차 계획 기반 가공 전략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솔리드웍스 캠 구성은 파트나 어셈블리 내에서 여러 제조 설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가공을 위한 두 가지 작업을 미리 설정해 놨고요. 설정을 1로 전환하면 부품의 방향이 바뀌고 작업 트랙이 변경되며 이 설정 고유의 작업만 표시됩니다. 밀링 작업 일부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형 공구가 부품의 바닥에 도달하면 작업 초기에 이미 가공된 상단면 일부에 생크가 닿아서 표면 조도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캠 2019는 공구의 비절삭 부분에 새로운 테이퍼 및 넥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넥으로 변경하고요. 공구의 첫 번째 크기 및 공구 홀더를 지정하면 크기가 입력됨에 따라 공구 미리 보기가 표시돼서 새 공구 및 홀더 모양으로 좀 더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선점으로 코너 감속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코너 감속 기능을 사용하면 거리에 따라서 이속 변경 등이 가능해서 공구 수명을 늘리고 표면 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캠은 여러 공작 기기를 사용하는 강력한 자동화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공 전략을 정의하고 특정 기계에 지정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예제의 나머지 부분은 4축 로터리 테이블을 사용해서 가공됩니다. 4축 로터리 테이블 세트를 선택하면 고유 기능 및 조작 목록이 표시되며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작성한 가공 전략을 기본 가공 전략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캠의 자동 피처 인식과 함께 사용하면 최적화된 작업 그룹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솔리드웍스 캠 2019는 또한 일상적인 가공 작업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생산적 향상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멍 시작 및 끝점을 제어하는 새로운 옵션으로 드릴 작업을 정의할 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특정 거리에서 피드를 삽입하도록 오프셋 설정하고 피처 크기에 관계없이 특정 위치로 드릴링해서 추가 구성을 지오메트리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밀한 공차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모델 형상과 관련하여 공구 경로의 위치를 오프셋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캠 2019의 새로운 무브 명령을 이용해서 가공 형상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캠은 PMI를 사용하여 모델에 직접 공차 기반 가공 계획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피처 외형과 홈 가공 계획을 러프 마무리로 적용했습니다. 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공차를 변경하고 유형과 값을 변경합니다. 공차 기반 가공의 규칙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주어진 공차 크기 범위에 대해서 기본 크기 및 공칭 크기에 대한 가공 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 공차 값을 사용해서 공차 기반 가공을 다시 실행하면 프로파일 및 홈피처 모두 노치 조정으로 전환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황삭 작업과 두 번의 정삭 작업이 수행됩니다. 그런 다음 작업 계획을 다시 생성하면 자동으로 선택된 기본 도구와 속도, 절삭 깊이로 새로운 작업 세트가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구 경로를 계산하면 NC 프로그램으로 출력 준비가 완료됩니다. 솔리드웍스 캠 2019의 공차 기반 가공은 모델 기반 정의를 활용해서 CNC 프로그래밍을 자동화하는 설계 전략 간소화합니다. 솔리드웍스 인스펙션은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도구로 2019에서는 검사 보고서를 생성할 때 유연성을 높여주는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새 검사 프로젝트를 만들 때 도면 또는 관련 모델의 사용자 특성을 추가할 수 있고 더 많은 주석 유형에 대한 지원이 추가됩니다. 새 검사 프로젝트를 만들 때 도면이나 모델의 사용자 특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속성을 추가하고 템플릿에 미리 저장된
속성을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새 값을 선택하면 도면에서 사용 가능한 사용자 정의 특성이 표시됩니다. 인스펙션 2019는 더 많은 주석 유형을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프로젝트에 구멍 테이블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고 주석이 업데이트가 되면 포함한 특성이 새로운 표 레이아웃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면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성 그룹화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옵션이 추가돼서 그룹 해제 옵션을 사용하면 구멍 설명을 여러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구멍의 크기 및 깊이는 개별 특성으로 식별되어서 서로 독립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항목의 하위 집합과 함께 그룹화할 수도 있어서 솔리드웍스 2019 인스펙션 2019의 향상된 기능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초도 검사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고품질 기술 문서 작성 도구로 2D 벡터 이미지를 비롯해서 애니메이션 매뉴얼 등 다양한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 2019 역시 몇 가지 신기능과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 2019는 향상된 아이콘 메뉴와 검색창이 추가되어서 명령을 쉽게 찾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표시기는 우측 하단에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세트 선택으로 그룹을 만들어 보다 세밀한 구성을 할 수 있어 애니메이션 추가나 뷰 생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 부분을 그룹화해서 새로운 뷰를 추가하려 합니다. 필요한 옵션을 간단하게 조절하고 새로운 뷰를 추가하였습니다. 작업 중 실수로 뷰가 변경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뷰를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뷰를 마무리하고 이전에 생성된 액터를 찾을 때 지오메트리 액터 외에 협업 벡터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협업 벡터의 옵션 표시 단순화를 위해서 빨간색 선, 구성선, 그리고 평면 등을 숨길 수 있어서 숨길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화살표에는 고정 크기 옵션이 추가되어 뷰 상황에 관계없이 화살표를 일정한 크기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2D 이미지를 만드는 것 외에 고품질 애니메이션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워크숍에서 애니메이션 블록을 작업할 때 좀 더 유연함을 제공하는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블록을 선택하고 색상을 정의되지 않으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로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션 업데이트만 하면 됩니다. 향상된 솔리드웍스 컴포저 2019는 더 쉽고 빠르게 고품질 기술 문서 및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 역시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동적 커넥터에 코너 변경값이나 핀과 면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라우팅 기능이 개선되어서 멀티플 와이어 단일 배선화, 그리고 피복의 두께 및 거리 편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BOM 출력 시 해당 부분의 길이값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솔리드웍스 PCB 2019 역시 몇 가지 개선된 사항이 있는데요. MCAD와 협업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작성된 다중홀 및 패턴홀을 PCB와 공유할 수 있으며 PCB 패턴과 패드, 폴리곤, 그리고 실크 스크린과 솔더 마스크는 솔리드웍스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PCB 개선 사항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검색 기능이 추가되어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빠르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2019를 검색해서 예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검색 기능이 활성화돼서 부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속성 확인 옵션으로 부품 속성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속성 단어를 활용해서 부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냉장고 어셈블리에는 PCB에서 설계된 LCD 디스플레이를 삽입하려고 합니다.
전면도 어셈블리를 열고 디스플레이가 삽입될 위치를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 어셈블리를 삽입하고 메이트를 작성합니다. 메이트 완료 후 형상을 확인해보면 부품 위치가 맞지 않아 서로 겹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부품 이동이 평면에서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부품 뒤집기를 통해서 PCB의 탑바텀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부품을 선택하고 PCB 애드인으로 몇 가지 부품을 보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메이트를 재정리해서 PCB 커넥터 정리하고 PCB 커넥터의 메신저 창을 통해서 PCB 설계자에게 수정된 사항을 보내겠습니다. PCB 설계자는 기구 설계자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을 미리 보기로 확인이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를 승인하여 설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PCB에서 3D 뷰로 전환하여 부품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텀 부분에 솔리드웍스에서 변경된 위치 그대로 PCB 데이터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리드웍스 PCB는 기구 설계와 전자 설계 간의 형합성 검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경 사항으로 이제 솔리드웍스로 다중홀 또는 패턴으로 홀을 생성해도 PCB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사 부분에 기구홀 4개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한 스케치에 여러 개의 기구홀을 생성하고 PCB 설계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전송합니다. 기존에는 한 개의 홀 피처만 적용이 가능했다면 이제 다중홀 뿐만 아니라 패턴 적용된 홀도 PCB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솔리드웍스 2018 버전인데요. 이때 PCB 커넥터를 통해서 PCB 설계 데이터를 솔리드웍스로 받았을 때 보드와 부품 3D 데이터 이외에는 솔리드웍스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PCB 2019는 보드 부품 이외에 패턴과 패드, 폴리곤, 심지어 실크 스크린과 솔더 마스크 데이터까지 모두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솔리드웍스 PCB 옵션을 활성화하고요. 솔리드웍스에서 PCB 데이터를 받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보드 위에 패턴과 실크 스크린은 데칼로서 표현이 되어 부품명이나 패턴 형태를 파악할 수 있고 보드의 투명도를 주어서 확인해보면 이너 레이어 패턴은 3D 데이터로 생성이 돼서 내부 구조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부 패턴 데이터까지 콜라보가 가능해져 이제는 보드 두께도 완벽하게 일치한 데이터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드 두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PCB에서도 보드 두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키로 단위를 밀리미터로 전환하고 보드 두께를 확인해 보니 PCB에서 역시 보드 두께가 1.57734mm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PCB 설계자와 기구 설계자 간에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하여 설계 진행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PCB 내보내기 기능이 확장되어 이제는 회로도를 DWG나 DXF 형식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PCB에서 DWG 내보내기를 작성하고 이것을 솔리드웍스에서 도면을 열듯이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도 도면 형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PDM 역시 확장되어 이제는 웹2를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로 접근이 가능하고 인스펙션 및 컴포저 데이터 통합 관리 역시 확장되어서 데이터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이드로닉스의 구성 및 시트 미리 보기 등 다양한 신기능 및 개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터치 및 제스처 스케치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터치 중심 UI가 추가되었고 MS 서피스 다이얼 지원 등 더 많은 디바이스를 지원하며 제스처 스케치 지원 요소들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터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종이에 인쇄하지 않고 3D 데이터에 직접 3D 마크업을 추가하여 스케치 노트를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성능이 좋은 터치 디바이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솔리드웍스에서는 터치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MS의 서피스 다이얼 컨트롤러와 같은 터치 스크린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다이얼을 화면에 놓고 누르면 도구가 나타나고 다이얼을 사용해 모델을 돌려보거나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리드웍스 제스처 스케치를 이용하면 터치펜으로 직접 스케치를 생성할 수 있고 이는 예제와 같은 곡선을 작성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손이나 펜으로 스케치를 그리면 이를 자동으로 스플라인으로 변환되고 결과 영상은 제어 꼭지점을 통해서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선이나 호, 원과 같은 기본적인 형상도 변환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손으로 그린 슬롯 역시 스케치 요소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케치를 작성하고 나서 숫자를 입력하면 입력한 수치를 감지해서 치수로 변환되어 쉽게 스케치 형상을 작성하고 피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직관적인 터치 최적화 환경을 제공합니다. 터치 상호작용을 사용하면 스마트 메이트를 적용하여 부품을 쉽고 빠르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각 부품 메이트면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부품이 메이트 관계로 구속됩니다. 또한 솔리드웍스는 사용자의 터치 및 제스처에 따라서 모델 동작을 직관적으로 전환합니다. 솔리드웍스 2019는 터치 디바이스에 직접 마크업을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예제에는 이미 몇 가지 마크업을 추가했습니다. 작성된 마크업을 3D 뷰와 함께 캡처합니다. 새 마크업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피처 매니저 트리에 마크업을 삽입하면 됩니다. 색상과 두께 등 원하는 펜 스타일을 선택하면 화면에 직접 마크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마크업은 모델과 함께 저장이 되며 어느 디바이스든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펜 스타일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크업 작성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뷰가 캡처가 되고 이미지 형식이나 PDF로 내보내기 가능하여 다른 관계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3D 마크업은 설계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빠르고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솔리드웍스 실사 렌더링 도구인 비주얼라이즈 신기능 소개가 설계 통합 환경이 아닌 이노베이션 카테고리에 포함된 것은 혁신적인 신기능에 의해서입니다. 특히 AI 디노이저 기능은 렌더링 시간을 단축할 때 발생했던 노이즈를 대폭 줄여주고 렌더링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미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또한 동영상을 만들 때 그 안에 또 다른 영상을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이나 지진이나 주행 시뮬레이터와 같은 다양한 물리 엔진 및 필터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AI 디노이저 기능입니다. 새로운 디노이저 기능은 NVIDIA의 인공지능 덕분에 고품질 이미지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작성하는 프로세스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AI는 이미지의 노이즈를 미리 예상을 하고 제거합니다. 이는 10배 빠른 속도로 똑같은 품질의 고화질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물리 엔진입니다. 물리 엔진이 작용하여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객체에 대한 시뮬레이션 유형을 선택하면 물리 엔진이 적용이 되고 예제의 컵과 같이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컵들은 서로 자연스러운 형태로 고정이 됩니다. 따라서 수동으로 위치를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컵이 떨어진 장면을 고화질 영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기능은 드라이브 시뮬레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에 물리 엔진이 적용되어 자동차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게 연출됩니다. 이 기능으로 실제와 같은 장면이나 이미지를 애니메이션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핸디 마법사를 사용하면 자동차 게임을 하듯이 세우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물리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주행 경로를 작성하여
자동차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흰색 웨이 포인트를 변경해서 원하는 경로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높이를 조절하고 휠의 마찰을 조절할 수 있으며 차량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카 또는 SUV와 같은 자동차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즈 프로페셔널 2019에 비디오 데칼 기능이 추가되어 예제와 같이 객체의 실제 영상을 데칼로 삽입하여 재생되는 렌더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NDVI의 MDL과 물리적 기반 렌더링 PBR 형식을 지원합니다. NDVI 웹사이트에서 MDL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했습니다. 금이 가한 재질을 표현하는 파일을 간단히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MDL 지원이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직접 가져올 수 있어서 PBR 정의를 더 이상 재작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PBR은 금속성과 광택 두 가지 워크플로우가 있으며 텍스처 맵에 추가하여 동일한 폴더 내에 다른 텍스처 맵을 자동으로 찾습니다. 추가로 바닥 객체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재질을 입히고 텍스처 매핑 모드를 변경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 지원 확장입니다. XR은 VR과 AR을 합친 단어로 이 두 가지 새로운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서 솔리드웍스의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이드로잉스 프로페셔널 2019는 가상현실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VR에서 솔리드웍스 어셈블리를 열면 하늘과 바닷과 같은 환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과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솔리드웍스로 디자인된 망원경 내부를 탐색합니다. 마치 망원경 내부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망원경의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를 이용해 물건을 움켜잡을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9는 더욱 확장된 VR 내보내기 도구 및 형상 텍스처 외관을 제공하는 등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픽업 앤 플레이스 방식을 사용하여 분해하거나 설계에 직접 VR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노베이션, 퍼포먼스, 디자인 에코시스템, 어텐션 투 디테일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솔리드웍스 2019의 신기능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매우 다양하고 많은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이 있으며 솔리드웍스는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설계 통합 솔루션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 영상으로 발표는 마무리하고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그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맨 위에 허성현 님이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비주얼라이저를 사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서피스 기기 말씀하시는 거는 MS 서피스 그 컨트롤러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 발표 자료는 메일로 드릴 수 있고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저희 igtech.co.kr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질문 주신 것들은 저희가 그 다 취합해가지고 메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네, 질문 좀 남겨주시면 되고, 그때 저희 그 추첨을 통해서 커피 상품권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터그레텍 황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